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스피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주식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달러가 강해서고, 기름값이 뛰어서고, 시장이 겁먹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시장은 전쟁 뉴스 자체보다 그 전쟁이 돈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글로벌 시장은 중동 긴장 악화로 주가가 빠지고 유가는 급등하고 달러는 강해졌어요. 브렌트유는 101.80달러까지 올랐고요. 코스피는 2.8% 빠졌고 일본 니케이는 3% 넘게 밀렸어요. 이쯤 되면 이 질문이 나오죠. 중동에서 벌어진 일이 왜 내 주식 계좌를 때리겠어요? 달러가 오르는 게 왜 내 지갑까지 건드리겠어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요. 이게 따로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쟁이 나오고, 유가가 뛰고, 물가 걱정이 커지고,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고, 달러가 세지고, 그 다음에 주식이 빠진 거예요. 도미노처럼요. 지금 시장은 공포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싼 에너지지, 높은 금리 그 강한 달러, 이 조합을 보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보통 전쟁 뉴스 보면 폭탄, 미사일, 외교 이런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시장은 달라요.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보자마자 이렇게 계산해요. 기름값 오르겠네. 물가 다시 뜨겠네. 연준 못 내리겠네. 달러 세지겠네. 주식 위험하겠네. 이게 지금 하루 만에 동시에 돌아간 공식인 거예요. 솔직히 소름 돋는 건요. 전쟁이 멀리 있어도 도착지는 결국 우리 통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도화선 3개를 봐야 해요. 겉으로는 주가 하락처럼 보이지만요. 안쪽에서는 3개의 불씨가 동시에 붙은 거예요. 에너지 쇼크예요.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의 공격과 이란의 보복으로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 불안이 커졌고요. 그 결과 브렌트유가 101.887달러까지 올랐어요. 미국 유가도 97달러를 넘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석유는 그냥 주유소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움직일 때도 쓰고요. 트럭이 움직일 때도 쓰고요. 공장이 돌아갈 때도 들어가고요. 비행기가 뜰 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가가 뛰면 경제 전체의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세계 경제라는 몸에 기름값이 혈압처럼 뛰는 거예요.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 몸이 편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머리도 띵하고 심장도 부담되고 몸 전체가 굼떠지잖아요. 경제도 똑같아요.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원가가 오르고 결국 물가가 밀려 올라가요. 그래서 시장은 전쟁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유가를 얼마나 오래 높게 둘까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가 며칠 오르는 것과 몇 달 버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하루 뉴스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몇 달 동안 비싼 기름값은 기업도 소비자도 주식시장도 버티기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도화선은 총알이 아니라 기름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금리 인하 기대가 밀렸어요. 여기서부터 시장이 더 예민해져요. 원래 시장은 올해 미국이 금리를 좀 내려주길 기대했거든요. 근데 리터스 보도에 따르면 연준은 3월 18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고요. 2026년에 한 차례 정도만 내릴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리고 파월은 에너지 가격과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게 붙잡고 있다고 봤어요. 보도에 따르면 현재 물가는 대략 3% 수준으로 2% 목표보다 높고요. 파월은 관세 영향이 현재 물가의 5.75%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시장은 아픈데 진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원래 금리 인하가 시장이 기대하던 진통제였거든요. 주가도 숨쉬고 대출도 부담이 줄고 위험자산도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약 같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유가가 뛰니까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니까 연준이 쉽게 못 움직여요. 지금 약 줬다가 열 더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실망하죠. 금리 인하가 가까워질수록 주식은 숨통이 트이는데요. 금리 인하가 멀어진다는 신호가 나오면 바로 부담을 느껴요. 특히 성장주, 위험자산, 신흥국 증시가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전쟁 뉴스가 미국 중앙은행의 태도까지 흔들고 그게 다시 한국 주식시장까지 번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도화선이에요. 총성이 아니라 금리 기대가 식어버린 거예요. 달러가 강해졌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장면이에요.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115 수준까지 올랐고요. 엔화는 달러당 160엔 근처까지 밀렸어요. 일본은행은 금리를 0.75%로 동결했고 우에다 총재도 유가 상승과 약한 엔화가 물가를 밀 수 있다고 봤어요. 여기서 비유 하나 드릴게요. 폭풍이 오면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가장 튼튼해 보이는 건물로 몰리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 건물이 달러예요. 불안할수록 돈은 안전한 곳으로 모여요. 그 결과 달러는 세지고 다른 통화는 약해지고 아시아 증시는 더 흔들려요. 특히 한국처럼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선 이게 더 아파요. 왜냐면 기름값이 오르는데 환율까지 오르면 같은 석유를 사도 더 비싸게 사야 하거든요. 이중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코스피 하락은 단순히 주식이 별로라서가 아니에요. 기름값이 뛰고 연준이 못 움직이고 달러가 세지면서 아시아 자산이 동시에 흔들린 결과예요. 쉽게 정리하면요. 첫 번째 불씨는 기름값이고요. 두 번째 불씨는 금리 인하 지연이고요. 세 번째 불씨는 강달러예요. 이 세 개가 동시에 붙으니까 코스피가 버티기 어려운 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숫자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봐야 해요. 시장 얘기할 때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 심리를 드러내는 얼굴이에요. 오늘 숫자들을 보면 시장 공포가 어디에 꽂혔는지가 딱 보여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유가예요. 브렌트유가 101.877달러예요. 100달러를 넘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선 긴장감이 커지는데 111달러대까지 갔다는 건 이게 잠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키워요.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세요. 코스피가 2.8%로 빠졌고요. 니케이는 3% 넘게 내렸어요. 아시아 전체 주식도 2.5% 넘게 약했어요. 근데 여기서 숫자 대비가 진짜 중요해요. 달러 인덱스 100세도. 이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반면 코스피 2.8%는 체감이 확 오죠. 근데요, 보이지 않는 백지호가 보이는 2.8%를 만든 거예요. 이게 진짜 시장스러운 아이러니예요. 겉으로는 주가가 떨어진 게 제일 커 보이는데 실제로 시장을 움직인 건 달러의 힘과 금리 기대의 변화예요. 사람들은 왜 갑자기 내 주식이 빠지지? 이렇게 느끼지만요. 시장 안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유가가 뛰었네. 물가 다시 불안하겠네. 연준 한 번밖에 못 내리겠네. 달러 세지겠네. 그럼 주식 줄이자. 이런 흐름이 숫자로 찍힌 거죠. 또 하나 소름 돋는 숫자가 있어요. 연준이 보는 물가 목표는 퍼센트예요. 근데 현재는 대략 3% 수준이죠. 고작 1%포인트 차이 아니냐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중앙은행한테 그 1%포인트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그 1%포인트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그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 때문에 시장 전체의 평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숫자 대비는 이렇게 봐야 해요. 2%와 3% 작아 보이죠? 근데 그 차이가 주식시장에선 수조 원의 기분 차이예요. 또 하나 볼게요. BOJ 금리는 15%예요. 미국은 동결이고 일본도 동결이고 유럽도 경계 분위기예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금 다 같이 브레이크 위에 발을 얹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기름값이 다시 불을 붙이면 물가가 재점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시장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혹시 2022년처럼 가는 거 아니야? 루터스도 이번 상황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뒤의 에너지 충격과 비슷한 유형의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설명했어요. 자, 여기서 아이러니 하나만 더 볼게요. 전쟁이 터졌는데 시장이 가장 먼저 보는 건 미사일 숫자가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한 번이냐 없어지느냐예요. 솔직히 이게 자본시장의 차가운 본능이에요. 사람들은 전쟁을 뉴스로 보고 시장은 전쟁을 가격으로 봐요. 그래서 오늘 장은 무섭기보다 잔인한 거예요. 숫자 하나하나가 돈이 어디서 도망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도미노를 볼게요. 오늘 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요. 전쟁이 주식을 때린 게 아니라 전쟁이 기름값을 때렸고, 기름값이 물가를 때렸고, 물가가 금리 기대를 때렸고, 그 다음에 달러가 주식을 때린 거예요. 이 순서가 핵심이에요. 먼저 시작점은 중동 긴장 악화예요. 로이터스 보도대로 에너지 인프라 불안이 커지면서 브렌트유가 101.87달러까지 올랐어요. 이게 1차 도미노예요. 유가 급등. 기름값이 오르면 뭐가 오르겠어요? 당장 주유비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운송비가 오르고, 원재료 부담이 오르고, 기업 비용이 오르고, 결국 물가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연준이 긴장해요. 파월도 에너지 가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현재 물가는 대략 3% 수준이고 목표는 2%예요.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게 2차 도미노예요. 물가 불안 재점화. 여기서 바로 다음 칸을 밀어요. 그럼 금리 인하는 멀어지겠네? 실제로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고 연내 한 차례 인하 전망 쪽으로 기울었어요. 이전보다 완화 기대가 약해진 거예요. 이 3차 도미노예요. 금리 인하 기대 후퇴. 그러면 돈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서 달러로 몰리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101호 수준, 엔화는 160엔 근처. 아시아 증시는 동시에 흔들린 거예요. 이게 4차 도미노예요. 강달러 위험 회피. 그러면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 입장에선 달러가 강해지고 신흥국 자산이 위험해 보이면 굳이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요. 게다가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유가와 환율이 같이 오를 때 더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2.8% 빠진 거예요. 근데요, 진짜 마지막 칸은 주식 차트가 아니에요. 바로 내 지갑이에요. 왜냐면 강달러와 비싼 유가는 결국 생활비로 번역되거든요. 기름값 오르죠. 택배비 부담 오르죠. 항공권 부담 커지죠. 수입물 물가 오르죠. 기업 원가 오르죠. 기업은 버티다가 가격을 올리겠죠. 그럼 마트 물가, 외식 물가, 공산품 가격까지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자라면 주식 평가 손실까지 체감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동 긴장 아쿼렌트유 101.87 물가 우려 3센트를 연내 1회 인항 전러 인덱스 100제오 코스피 2.8%내 생활비 부담. 이게 오늘 장의 진짜 번역본이에요. 뉴스 화면에서는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우리 현실 화면에서는 주가가 빠지고 환율이 오르고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거죠. 솔직히 이게 무서운 이유는요. 한 번에 빵 하고 끝나는 충격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충격이라서 그래요. 주가는 하루에 빠져서 보여요. 근데 는 나중에 와서 왜 이렇게 다 비싸졌지? 이렇게 느끼게 하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주식시장 뉴스가 아니에요. 지갑 뉴스예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봐야 해요. 먼저 낙관 시나리오예요. 이건 뭐냐면요. 중동 긴장이 더 크게 번지지 않고 에너지 시설 불안이 추가로 확대되지 않고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진정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엔 중앙은행들도 당장 더 세게 움직이기보다 지켜보는 모드로 갈 수 있어요. 레이더스 보도를 보면 연준도 즉시 추가 긴축으로 가겠다는 건 아니고 데이터를 보며 판단하겠다는 태도였어요. 쉽게 말하면 열이 올랐지만 더 크게 번지지 않으면 병원도 일단 해열제를 쥐고 경과를 보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에선 유가가 110달러 아래로 내려오거나 적어도 더 치솟지 않고 달러 강세가 조금 진정되면 코스피도 안도 반등할 여지가 생겨요. 공포가 진정되는 거죠. 근데 이완 시나리오가 더 중요해요. 이건 전쟁이 길어지고 에너지 불안이 길어지고 유가가 100달러 위에서 오래 버티는 경우예요. 로이터스는 이 상황을 2022년 이후의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충격과 비슷한 위험으로 설명했어요. ECB도 유가와 가스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키울 수 있다고 경계했고요. 이 경우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물가가 다시 질기게 버티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못 내리고 달러는 강하고 주식은 눌리고
생활비는 계속 부담이 되는 그림이 나와요. 한마디로 성장은 답답한데 물가는 높은 그런 진짜 불편한 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봐야 할까요? 세 가지만 보면 돼요. 브렌트유가 110달러 위에서 계속 버티는지예요. 두 번째, 연준의 연내 금리나 기대가 더 줄어드는지예요. 지금도 한 차례 전망 쪽인데 여기서 더 밀리면 시장 부담이 커져요. 세 번째,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지는지예요. 달러가 강하다는 건 폭풍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 건물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처음 비유를 다시 꺼내볼게요. 폭풍이 오면 사람들은 가장 튼튼한 건물로 몰린다고 했죠. 지금 시장은 달러라는 건물로 뛰어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건물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값 오르는 쪽, 환율 부담 커지는 쪽, 주가 흔들리는 쪽에서 바람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공포가 아니에요. 확인할 숫자를 정해놓고 차분하게 보는 거예요. 유가, 달러, 금리 기대, 이 세 개만 봐 지금 장의 방향이 어느 정도 보여요. 쉽게 정리하면요. 이번 하락은 단순한 악재가 아니에요. 에너지 쇼크가 도화선이 되고 금리 인하 지연이 불을 키우고 강달러가 도미노를 완성한 장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내 지갑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체크예요.